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두 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는 이제 이론서, 심화 이론서고, 하나는 사례집, 이렇게 두 개였을 겁니다. 사례집은 글자 그대로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이론 수업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별도로 캡처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캡처를 한 건데, 두 개를 교재를 병행했을 겁니다. 병행했을 건데 일단 이론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8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88 부터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기초에 토지 경매가 나올 겁니다. 토지 경매가 나오고 토지 경매의 장단점 뭐 등등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러 오신 게 뭐를 배우러 오셨냐면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오셨죠. 동산 경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이제 경매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과거도 있겠죠.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하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 경매는 뭐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겁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까? 그죠? 거의 뭐 미래를 보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뭘 보냐면 현재 가치를 보는 겁니다. 현재 가치.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할 때 뭘 하냐면 감정을 하죠. 그죠? 감정가가 나와요. 그 시세 대비해서 한 80%까지. 이 감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제가 시간 내서 내일쯤 되면 설명해 드릴 건데,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감정,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나올 때 감정, 그 다음에 뭐 수용을 당한다든지 할 때 보상 감정,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면서 물건,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지역에 2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감정하거든요. 그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경매에 놓을 때 다 감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청산을 한다든지 각종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감정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감정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하는 감정도 있고, 경매 놓을 때 하는 감정도 있고, 보상해 줄 때 하는 감정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처럼 재산 평가를 할 때 하는 감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제 감정을 할 건데,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금액이 제일 후하게 나오는 게 어느 건지 아십니까? 제일 후하게 나오는 거. 네 개 중에서. 네? 경매? 네. 보상감정입니다. 보상감정. 보상해 줄 때. 수용하고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때 보상해 줄 때 감정이 제일 후하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토지가 있는데 그게 수용될 토지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됐다든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은 아닌데 한 3, 4년 뒤에 수용이 될 토지입니다. 수용이 될 토지인데 만약에 감정가가 나왔거든요. 유찰됐어. 그러면 수용되는 걸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요 감정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용당할 건데 감정이 만약에 10억이 나와가지고 1회 유찰됐어요. 그 이체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금액에.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보상해 줄 거거든. 보상은 야보다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뭐를 보시는 거냐면 요 중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경매장에 갔을 때 저걸 얼마나 싸게 받을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경매를 할 때 감정이 얼마나 오고, 저걸 어떻게 싸게 받고, 어떻게 적절한 가격으로 받아서 내가 되팔든지, 아니면 저걸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개발할지 하는 등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아마 다른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포인트를 두고는요, 그걸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요금 더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아까 모두에 한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 때.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는지,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어떤 교통망이 나올 것인지, 현재는 허벌판인데 앞에, 그죠? 향후 5년, 10년 뒤에 저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고, 그걸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리고 글 쓴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고, 해안만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적인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좋은 물건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 제일 큰 틀로 보면 계획. 왜냐하면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발전을 해 나갈 때는요, 그냥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장기 계획이라는 걸 잡습니다. 우리 공법적인 부분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을 잡고요, 더 큰 틀로 보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다 잡힙니다. 이미. 그죠? 그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어떤 토지는 주거 용지로 쓰고, 어떤 토지는 상업 용지로 쓰고, 어떤 토지는 공업 용지로 쓰고, 어떤 토지는 개발하지 않는 녹지로 쓰고 하는 등등으로 토지 용도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죠. 그리고 어떤 토지는 100층까지 질 수 있고, 어떤 토지는 3층밖에 못 짓고, 그죠? 하는 등등으로 청수나 고도 제한 이런 것들 각종 우리가 크게 따른 데, 그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 있을 때 그 규제들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석을 할 때는 다 뭐가 법규가 필요하거든요. 그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보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가서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지, 찾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뭐를 만들게 되냐면요,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걸.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게 뭐 5년, 3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의 단위를 두고 10년간의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 발전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가지고 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관리 계획 속에서 토지의 구체적 활용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봤을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만큼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2도심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2023년까지 기본계획상, 그죠? 두 개의 도심을 해가지고 도시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2033년까지의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이 도심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 도심을 2도심에서 4도심으로 도심을 두 개를 늘린대요. 4도심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도시 장기 발전 방향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몇 도심이었어요? 2도심이었죠. 근데 이걸 몇 개로 늘린대요? 4개로 늘린다고 하죠. 그 4개로 늘린다는 것은 도시 중심축을 2개에서 4개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올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4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 뭐가 들어야 돼요? 인구 수용 계획이 들어야 돼요. 인구 수용 계획.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두 번째는 여기를 도심으로 2개를 늘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를 몰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몰아주려고 그러면 교통망을 깔아야 되겠죠. 교통망.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와야 될 거고.
그죠? 아니면 또 산업단지가 돌아야 될 거고. 얼마 전에 올 초죠. 올 초죠. 몇 달 전이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어디를 용인 쪽에 한번 발표를 했죠. 그 난리가 나지. 그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전국 집값이 다 나오고 있다. 폭락은 아닌데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는 계속 올라오고 있냐면 그 동네는 용인 쪽은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토지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착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는데, 장기 구상이 이제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가 얼마를 투자하고 하이닉스가 얼마를 투자하고 등등 쭉쭉 발표가 다 돼버렸거든요. 되고 나니까 이제 산업단지 쪽에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런 도시 방향성이 나옵니다. 방향성.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래요. 지금 뭐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들이 이제 그다음에 시야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라서 차이는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가지고 있으면 시간의 승수라고 부르거든요. 시간이 지난 것만큼 계속 가격은 뭐였다? 올라갔다. 특히 뭐는 토지는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토지 위에 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개발 사업을 계속 하겠죠. 언제부터 개발 사업을 했습니까? 개발 사업 언제부터 했나요? 우리나라가?